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시 에세이 바람에 실린 그리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미리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제2부입니다. 자연 속의 감상과 계절의 흐름. 오늘은 백초원의 가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변방의 들판은 이미 빛을 잃고 황하는 쉼없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물은 고향을 향해 가지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자리.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시인은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을 잠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마음의 곁을 따라가며 왕창령이 바라본 가을 변방의 정서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백초원의 가을은 출세행, 여기 출세행이라는 시인데요. 왕창령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왕창령이라는 분은 성당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변세시를 썼다는 것은 이분이 변방 지방을 떠다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백초원입니다. 풀이 다 시들어 희게 바랜 가을 변방의 들판이지요. 그 황량한 벌판 끝에 한 사람이 말을 멈추고 서 있습니다. 멀리 아주 아득한 곳을 바라봅니다. 장안입니다. 고향이 있는 곳, 임금이 계신 곳, 그러나 너무 멀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정조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발밑으로 황하가 흐릅니다. 굽이치며 끝없이 동쪽으로 고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물은 그렇게 길을 찾아가지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들판엔 인기척 하나 없고 가을 변방의 벌판은 고요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사내는 말머리를 천천히 동쪽으로 돌립니다. 고향이 있는 쪽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숨은 마음의 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기 전에 새로 나온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원 또는 언덕원 이렇게 하죠. 언덕원, 머리두, 바라볼 망, 서울경, 스승사, 빌광, 들야, 끊을절, 누구수, 끊을절, 들야, 빌광, 스승사, 서울경, 발알망, 머리도, 들원.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백초원도 만경사, 황하수류 무진시라. 추천 광야 행인절이요. 마수 동네 치시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초원도 만경사, 황하수류 무진시라. 추천 광야 행인절하니 마수 동네 치시수. 백초원도 만경사인데 방하수류 무진시랍. 추천 광야 행인절호니
마수 동네 지시수오. 백초가 희게 바랜 언덕 위에서 멀리 장안을 바라본다. 고향이 있는 곳, 임금이 계신 곳. 하지만 너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그쪽을 향해 마음이 길을 낼 뿐. 발밑에서는 황하가 끝도 없이 흐른다.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쉬지 않고 동쪽으로 흘러간다. 물은 저렇게 고향을 향해 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다. 가을 벌판은 텅 비어 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바람만 스쳐 지나간다. 그 정막 속에서 나는 말머리를 천천히 동쪽으로 돌린다. 고향이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작은 동작에 담긴 마음을 이곳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 구절씩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백초 원두 망경사. 경사는 사실은 서울 경자, 이 사자는 군사 사자, 스승 사자 이렇게 되는데 경사 합해서 그냥 장안, 즉 서울이라고 합니다. 망경사 하면 경사를 바라본다. 어디에서요? 머리맡에서. 어떤 머리? 음, 뚝원자야, 뚝원. 언덕원, 언덕머리에서, 언덕머리에서 경사를 바라본다. 실은 보이지 않죠. 백초, 원도, 망경사. 온갖 풀들을 백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흰 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파릇파릇했던 그런 풀이 아니고 다 말라 비틀어진 풀. 그럼 될까요? 그래서 백초원도, 이걸 이제 지명으로 풀이할 수도 있는데 백초원의 머리, 언덕 머리에서 경사를 바라본다. 이 시는 끝이 없이 넓습니다. 하지만 그 넓음이 더더욱 외로움을 키웁니다. 백초원도 망경사. 백초원 머리맡에서 경사를 바라본다. 이 망자도 가까이 본다는 것은 볼관, 관찰, 관, 볼견 이런 것도 있지요. 망자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황하수려 무진시라. 무진시, 진시, 때를 다하다. 무진시, 때를 다할 때, 아니, 다할 때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할 때가 없구나. 류무진시, 흐름은 다할 데가 없구나. 무슨 물일까요? 황하수지요. 황하수의 흐름은, 황하수는 다할 데가 없이 흘러가고, 황하는 굽이굽이 그칠 데가 없다. 황하를 보십시오. 처음으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쉼없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자체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흘려보내도 끝이 없고 비워내도 비워내지지 않고 다시 또 차오릅니다. 물은 그래도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산에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변방에 묶여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떼지 못합니다. 하여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됩니다. 저 물은 저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이 변방에서 수자리를 살고 있는 입장,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황하수려 무진시라.
황하수류 무진시라. 추천 광야 행인절. 절은 끊긴다, 끊어졌다 그런 뜻이죠. 인절 하면 사람이 끊겼다. 행인절 다니는 사람이 끊겼다. 황량한 들판이 보이죠. 그래서 광야 행인절이다. 텅 빈 들판엔 다니는 사람의 발길조차 끊겼다. 언제? 추천. 여기 천자는 하늘 천자인데 요즘 중국어에서는 춘티엔,秋天,夏天,冬天 해가지고 가을, 겨울, 여름, 봄 이렇게 말하죠. 추천은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가을날 텅 빈 들판엔 오가는 사람이 끊겨버렸다. 흰 풀의 벌판, 굽이치는 황하, 텅 빈 가을 하늘, 시인은 풍경을 자꾸 넓게 펼쳐봅니다. 보통 넓은 풍경은 가슴을 트이게 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넓히면 넓힐수록 더더욱 그리움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넓을수록 그 한가운데 선 사람이 더 작아 보입니다. 사방이 다 비어 있는데 나 혼자라는 것. 그 막막함을 이 드넓은 벌판이 말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추천 광야 행인절이라. 추천 광야 행인절이라. 마수 동네 치시수. 수 누구신가. 시수 하면 누구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래요. 치시수. 사실은 이것을 아는 이 누구인가. 동네 지시수 동쪽으로 와보니, 그죠? 동쪽으로 와보니 이를 아는 이가 누구라는 거. 마수 동네, 말머리, 그죠? 마수 동네는 말의 머리를 동쪽으로 돌려서 오는, 동쪽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그누가 알리요. 말머리를 동으로 돌리니 그 뜻을 누가 알아주겠노. 이 사람 마음속에는 고향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운 거죠. 마지막 줄,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린다. 동쪽은 고향 땅에 있는 곳이다. 몸은 변방에 묶여 있어도 말머리만은 자꾸 고향을 향한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평생의 그리움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얻는다. 그 뜻을 누가 알겠는가. 치시수. 아무도 모른다. 이 빈 벌판에는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시의 눈, 시안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에는 층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하나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두 번째 외로움은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이 산에는 그 두 겹을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도 멀고 사람들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저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는 그 작은 움직임만이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드러내 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을 오직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혼자 품어본 적이 있는지, 몸은 여기 묶여 있는데 마음만 자꾸 어딘가로 향하던 그런 날이 있었는지.
바람에 실린 그리움. 감사합니다.